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왕조와 정권의 그 흥망성쇠를 볼 수가 있습니까? 그야말로 일월영측, 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 인간의 삶도 그 탄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인류라고 하는 종이 번식하고 번창하듯이 이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는 것도 위아래가 끊임없이 뒤바뀌면서 앞으로 굴러가듯이 그야말로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재행무상, 영원한 것은 없다, 항상한 것은 없다, 그야말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죠.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, 이 진시황이 그 자신의 진제국이 자자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그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, 전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그 전국의 보물이었던 그 유명한 화시지벽을 쪼아가지고서 수명어천 기수영창, 천명을 받았으니 길이길이 창성하리라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새겨가지고서 전국옥쇠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국옥쇠를 자자손손이 대대로 전하면서 그 자신의 제국이 번창하기를 바랬지만은 이 진제국은 몇 대 만에 망해버렸습니까? 겨우 2대 왕제, 2세 왕제 호해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3대 자영제의 그 유방에게 항복을 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이 천하를 평정한 서초패왕 항우, 이 항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서 유방이 반기를 들고 초안쟁패를 벌여가지고서 항우는 패해서 자진을 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자 유방이 이 한나라, 한 왕조를 창업을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유방이 이제 거의 전국을 평정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각지에 있었던 그 잔당들, 반란 잔당들을 평정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폐현풍읍 중양리에 들러가지고서 그야말로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그 금이 환영한 그야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을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 잔치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유방의 대풍가가 되겠습니다. 대풍가. 대풍기해 운비양, 그야말로 큰 바람이 일어나서 구름을 날려버렸다. 위가 해내의 귀고양, 해내 이 전국의 위험을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다. 이제 안등맹사의 수사방, 어찌 맹사들을 얻어서 그 용맹한 무사들을 얻어서 이 사방을 지킬까.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방의 대풍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유방이 자기의 고향에 그렇게 금이환영해가지고서 그 마을의 부로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술판을 벌이면서 고기를 뜯으면서 자기가 직접 그 축이라고 하는 악기를 타면서 이 대풍가를 부르는데 그 마을의 젊은 장정들 100여 명하고 횃불을 들고 그냥 몸을 흔들면서 이 대풍가를 부르면서 감격에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. 그야말로 그 개고생해가지고서 입신출세해서 결국 금이 환영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? 그래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이 구름을 날려버렸다고, 그 해내 전국의 위험을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다고 그 첫 번째, 두 번째 구절을 부르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이 그야말로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. 안등맹사의 수사방, 이제 어찌 맹사들을 얻어서 이 사방을 지킬까? 창업을 했지만은 그렇게 의리의리한 창업을 그야말로 하는데 크게 성공했지만은 이제 수성을 고민할 때라는 것이죠. 창업에 성공함과 동시에 이제 그것을 지키는 수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안등맹사의 수사방. 그렇게 이 유방은 수성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? 어떻게 맹사들을 얻었습니까? 그 자신의 고향 출신이었던 그 폐연 출신의 그 맹사들이, 그 용맹한 폐연 출신의 그 무리가 그 한나라 개국 초기에 엄청나게 활약을 하죠. 그래서 그 한나라 초기에 크고 작은 그 반란들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 한나라 왕조는 무려 400년 동안 이 한고조 유방이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유명한 삼국지 시대, 유비, 조조, 손권, 이 삼국지 시대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 한 왕조가 그야말로 존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중국의 왕조의 흥망성쇠, 그 창업과 수성인 것이죠. 창업을 했지만은 결국 수성을 못하면은 망하게 된다. 천명을 받아서 일어났지만은 천명을 잃어버리면은 또 망하게 된다.
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유방은 그렇게 해내 전국의 위험을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등맹사의 수사방, 어찌 맹사들을 얻어서 이 사방을 지킬까,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중국의 왕조들의 흥망성쇠의 그야말로 철칙이었기 때문이죠. 그 강력했었던 몽골족, 그야말로 그 칭기스칸의 창업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화려했습니까? 그야말로 그 유라시아 대륙을 그냥 휩쓸면서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그 제국을 건설했지만은 이 칭기스칸의 그 몽골족, 그 원나라가 얼마나 갔습니까? 겨우 딱 100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죠. 바로 수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.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창업을 했지만은 수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년 만에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. 1000명을 그렇게 얻었지만은 1000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. 그 뒤에 일어난 그 명나라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이 몽골족이 1000명을 얻은 것도 인정하고 1000명을 잃은 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. 그 전에 있었던 그 중원을 통치했었던 송나라가 잘못해가지고서 1000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북방의 사막과 초원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1000명을 받아서 이제 왕조를 세웠다.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도 1000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로 저 북방의 사막과 초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그리고 그 1000명을 받은 명나라가 이제 다시 창업을 해가지고서 수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중국의 역사에서 그 왕조와 정권들의 끊임없이 있었던 그 흥망성쇠, 그 창업과 수성에 바로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.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 정통의 그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.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무왕벌주 때 그 주나라의 문왕희창, 무왕희발, 그 다음에 주공희단, 이 주나라가 그 폭군이었던 은나라 주왕을 벌하는 그 무왕벌주에서부터 바로 이 1000명이 나오는 것이죠. 1000명을 받아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1000명을 잃어서 망하기도 하는 바로 이 창업과 수성과 그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유방은 창업에 성공하고 나서 그 직후에 곧바로 수성을 걱정하는 안등맹사의 수사방, 어찌 맹사를 얻어서 그 용맹한 무사를 얻어서 이 사방을 지킬까, 그것을 고민하고 노래한 것이죠. 유방의 대풍가의 마지막 구절, 안등맹사의 수사방, 안등맹사의 수사방, 어찌 맹사를 얻어서 이 사방을 지킬까? 그 맹사가 누구입니까? 사방을 지킬 맹사가 누구입니까? 여러분, 창업과 수성, 한고조 유방의 대풍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